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정인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딜 가서 누구를 만나든 항상 제 소개를 할 때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인영입니다를 하기 전에 붙었던 수식어가 하나 더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KBSN 아나운서 정인영입니다. 이런 소개를 했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약 20일 전에 KBSN에서 회사에서 나오게 됐어요. 제가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제 앞에서 나왔던 김병옥 강사님께서 여기를 완전 들었다 놨다 하셨잖아요. 전문 강사님 이후에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게 100가지를 쓰고 여러분 꿈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저는 주변에서 말하는 엄친딸 아니면 스펙이 진짜 좋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4년제 대학교를 나왔고 그리고 어느 정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걸 토대로 4년 넘게 방송활동을 했죠. 그런데 4년이라는 시간을 채우고 나서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고 이렇게 다시 사회로 내던져졌죠. 저는 지금 실업자입니다. 그쵸? 엄밀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이 각박한 사회를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나가야 합니다. 마음 아픈 얘기죠. 그런데 저는 잘 생각을 해보면 27살 때부터 회사에 적을 두고 방송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방황한 시간이 좀 길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몰랐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고 그랬기 때문에 좀 허송세월했던 시간들이 길었거든요.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좀 줄여나가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누군지 원래 알고 계셨던 분 계세요? 맥심? 또? 저를 뭘로 알고 계셨나요? 또? 맥심밖에 없어? 그럼 나 좀 슬픈데? 사람 말고요. 저를 어떤 사람으로 알고 계셨어요? I love baseball. 또? 스포츠 아나운서 맞아요. 저는 말씀해주신 대로 I love baseball의 진행자였고 스포츠 아나운서였고 맥심을 찍었고 그리고 스포츠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중에 키가 가장 컸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 아이덴티티, 그리고 개성이었던 거죠. 여러분도 본인의 개성을 확실히 알고 있다면 사회에 나가서 조금 더 남들보다 빠르게 잘 교류를 하고 소통을 하고 소위 말하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시작해볼까요? 자, 제가 강의 주제로 잡은 제목은 개성 있는 나, 그리고 자신감 있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수능 본 친구들 몇 명 있었어요. 이제 대학 가려고 수능 본 친구, 아니면 수시해서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친구, 아니면 대학 합격이 이미 결정된 친구들 누가 있나요? 거의 없어요? 손 안 들어주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여기에 있는 친구들도 대학을 갈 거고 그리고 나면 사람들이랑 소통을 해야 될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해도 지금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도 우리는 끊임없이 소통을 하면서 살아나가고 있죠. 하지만 그 소통이 진정 잘 되고 있는 소통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짚어볼까 합니다. 자, 개성 있는 사람이 사랑받는 시대예요. 개성이란 제가 여기에 사전적 의미를 적어왔는데요. 다른 사람이나 개체와 구별되는 고유의 특성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프로그램 가운데서 쇼미더머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언프리티 랩스타 이런 걸 통해서 뜬 친구 중에 지코라는 가수 있어요. 아시죠? 블락비의 지코. 지코가 가장 핫한 노래 말해 Yes or No 그 노래를 썼죠. 그 노래 가사 본 적 있어요? 그러면 제가 랩을 잘 못하니까 그 가사를 그냥 읊어보면 요즘 누가 제일 핫해? 요즘 누가 제일 돈 잘 벌어? 요즘 누가 제일 잘 나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게 잘 나가기 위해서는 개성이 가장 각광받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코도 본인만의 개성으로 그렇게 계속 랩을 하고 있지만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건
각종 음원 차트를 휩쓸고 있는 혁오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혁오를 아주 무한도전에서 감명 깊게 봤거든요. 무한도전 가요제에서 나왔던 사람 중에 혁오 그리고 자이언티가 가장 수혜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에서 유재석 씨랑 뭐 인터뷰를 할 때 보면 혁오도 그렇고 자이언티도 그렇고 출연하고 있는 무한도전의 출연진들이 답답해할 정도로 말을 느릿느릿하고 본인의 페이스대로 이야기를 하죠. 그쵸? 대답도 잘 안 해주고. 근데 그 사람들이 떴다는 건 저 사람은 누군데 유재석이 물었는데도 본인의 페이스대로 주눅들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가,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가 라는 것에서 그 사람의 개성이 표현이 됐고 그게 대중들에게 어필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대중의 사랑을 받기 시작한 거죠. 개성 있는 사람들이 사랑받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개성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은 취업을 위해서 가장 치열하게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유치원 때부터 영어를 배우고 초등학생 때 뭐 이미 미적분 배운다면서요? 아니야? 너무 많이 갔어? 왜 이렇게 수학을 좀 미리 배우고 영어도 그렇고 뭐 조기 유학도 많이 나가는 기러기 아빠들이 정말 많잖아요. 뭐 유학도 많이 다녀오고. 그래서 외국으로부터 뭐 대학까지 다녀오고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또 취업이 되지 않아서 대학원까지 가고 뭐 석사 박사학위까지 땄지만 결국에 취업이 되지 않고 그래서 연봉 막 3, 4천대에 첫 취직을 하는 그런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배운 것에 비해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죠. 왜 우리는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누가 우리를 그렇게 치열하게 살라고 만들었을까? 학창시절을 보면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친구랑 친해요? 얼마나 친해요? 많이 친해요? 이 친구가 막 속옷을 몇 벌 가지고 있는지도 알고 있고 집이 어디에 있고 덮고 자는 이불색은 뭐고 그런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진짜 그럼 정말 훌륭하게 잘 살고 있는 거죠. 근데 보면 한 학급에서 뭐 한 30명 정도 되나요? 요즘은 한 반에? 30명 안 돼요? 그 정도 학생들 중에서 고2, 고3 취직을 준비하는 친구들 아니면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내가 살기 바빠서 내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만 집중을 하다 보면 옆에 있는 친구와 소통하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뭐 체육대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수학여행을 간다거나 뭐 이럴 때가 아니면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없을 뿐더러 더구나 소극적인 성격의 사람들이라면 1년을 같이 보내면서 단 한마디도 나눠보지 못하고 다음 학기로 진학하는 경우도 분명히 생기게 마련이에요. 좀 어떻게 보면 슬픈 일이죠. 하지만 이런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내 주변에 있는 친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그 친구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일수록 교감을 잘하고 자신의 개성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고등학교에서 소통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사회라는 진짜 이 무대에 제가 혼자 서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곳으로 마치 무인도에 떨어진 것처럼 툭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생존하는 법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죠. 그냥 이제 여기서부터 살아나가 봐. 뭐 어느 정도 배워야 될 거 배웠잖아? 그러면 그 지식을 가지고 이 사람이랑 소통하는 법을 배워. 라고 무작정 강요하죠. 근데 그건 참 암담한 일이잖아요. 사회에 나가서 이 고등학교에 있었던 친구들이 대학교에서 얼마나 아니면 취직을 해서 얼마나 다시 만날 수 있을지는 거의 확률은 1%도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럼 완전히 새로운 사회에 또 적응을 해야 되는 건데 그때 나는 내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고 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얻어서 이 사람과 교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쩌면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소통에서 드러나는 개성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볼까 해요. 자, 사회에 나온 뒤에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대학에 진학할 친구들? 대학에 진학할 친구들? 뭐 나는 취업을 하겠다. 취업을 하겠다. 아, 일단 취업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아르바이트부터 해볼까? 뭐 이런 친구들도 있나요? 있을 수 있죠. 나는 빨리 군대부터 갔다 올래. 이런 친구들도 있죠.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대학을 진학하면 대학이라는 사회 안에 들어가는 거고, 취업을 하게 되면 회사라는 또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거고, 심지어 군대에 가게 돼도 군에서는 더 가혹하고 혹독하게 그 규율을 따르고 그 사람들과의 사회에서 적응을 해야 되죠. 결국에는 각기 다른 종류이기는 하지만 나는 어딘가의 사회에서 속해서 살아나가야 하는 법을 배워야 되게 됩니다. 자, 네. 그리고 새로운 사회에 진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은 인터뷰입니다. 왜 그런지 감이 온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구체적으로 앞에다가 앉혀놓고 면접관들이 막 10명 정도 앉아있고 나 혼자 앉아서 당신은 이 회사에 왜 들어오고 싶나요? 이 대학에 왜 들어오고 싶죠? 뭐 들어와서 뭘 하고 싶죠? 라는 식의 약간 압박을 받는 느낌의 인터뷰가 아니라고 한들, 심지어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편의점에 취업을 하고 싶어도 사장님과 마주 앉아서 자넨 나이가 몇 살이지? 언제부터 이 일을 하고 싶지? 이 일을 하면서 돈을 얼마나 받고 싶나? 그 이후엔 뭘 할 거지? 이런 식에 대한 대화를 나누게 되죠. 서로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는 것, 그 모든 형식이 저는 인터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인터뷰에서 훌륭한 답을 내어놓으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왔죠. 이런 질문에는 이렇게 대답해야 돼. 여기에는 이게 맞아. 그리고 수많은 입시학원에서 면접에 대비한 교육들을 하고 모의 질문을 주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미리 작성해 보죠. 저는 그 미리 작성하는 답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5년이라는 시간을 허송세월했거든요. 아나운서 학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모의 질문을 아까 되게 좋은 예시로 해서 100가지를 써보라라고 해주셨지만 저는 되게 나쁜 예시예요. 100가지 정도의 질문을 줍니다. 이 방송사에 지원한 이유가 뭡니까? MBC와 SBS와 비교해서 KBS가 나은 점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직에 있는 아나운서 가운데 롤모델이 누굽니까? 그러면 그 사람과 다른 나의 매력은 무엇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00가지 정도의 질문을 주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직접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작성을 한 다음에는 검사를 받죠. 이 검사를 받는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우스운 거지만 가서 검사를 받아요.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렇게 대답하는 걸 좋아해. 이렇게 대답하면 너 떨어져. 이런 이야기를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입시 준비하고 그러면 답변 어떻게 하라고 선생님들이 첨삭지도 같은 거 해주죠. 그쵸? 근데 선생님들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 답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어떻게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의 대답을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참신한 대답이 될 수 있고 그게 진짜 내가 하는 대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더 멋진 대답으로 내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는 식의 뭐 좋은 내용을 덧붙여야 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기는 하겠지만 누군가가 정해준 정답을 이야기하지는 말라는 거죠. 자, 인터뷰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것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대가 듣고 싶은 대답을 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상투적일 수 있는 대답 한 가지와 진짜 제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대답 2가지를 가지고 갔었어요. 가지고 가서 왜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요? 라고 물었을 때 바로 대답을 하지 않고 솔직한 대답을 듣고 싶으세요? 아니면 정형적인 대답을 듣고 싶으세요? 라고 오히려 반문을 했습니다. 반문을 해서 거기에서 뭐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하면
아주 솔직한 대답을 들려줬고 솔직한 대답을 들려줬을 때의 결과가 훨씬 더 좋았어요. 항상. 그리고 정답을 말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왠지 이 사람은 이렇게 정답만 얘기하고 왠지 1분 1초도 늦지 않을 것만 같고 옷도 다리지 않으면 입지 않을 것 같고 그런 사람 근데 왠지 싫잖아요. 학교에도 그런 친구들 좀 있지 않아요? 막 체육복 같이 입는 거 막 절대 안 하려고 그러고 막 체육 시간 끝나고 나서 뭐 수건이나 이런 거 같이 안 쓰려고 그러고 그런 친구들은 왠지 더 매력 없지 않나? 아니에요? 그쵸. 그런 친구들 좀 매력 없죠.